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2011년에 출범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는 지금까지 30건의 공동정책 사업을 추진해 지자체 협력의 성공 모델로 꼽힙니다. 권역내 9개 시군은 그동안 남해에서 여수 간 해저 터널과 경전선 개량,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에 이어 이번에는 선박남의 성공 개최와 COP33 유치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호남 9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는 지난 2011년 5월 3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경남 서부와 전남 동부를 아우르는 남해안권 공동발전의 중심축으로서 그동안 30건의 정책 공동 건의 사업을 발굴해 17건이 정부 정책이 이미 반영돼 추진 중이고 6건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첫 사업인 남해 여수간 해저 터널을 시작으로 경전선 복선 전철화와 남해안 관광벨트, 섬진강 생태보전, 우주항공산업 육성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부권 의제 유치와 고속도로 국도 개설, 어업 피해 공동 대응과 COP33 유치 등은 정부 정책 반영을 위해 지금도 노력 중입니다. 지속적인 정책 공동 건의를 통하여 미래 핵심 먹거리인 우주항공산업의 메카, 우주항공청의 사천 개청과 동서화합의 상징인 여수남해 해저터널을 건설하는 등 남중권의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의 성과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수에서 열린 이번 25차 정기회에서는 여수의 COP33 유치와 고흥의 광주 고흥 간 고속도로, 사천의 우주항공 고속도로, 하동의 저출생 지원 대책 등이 공동 건의 사업으로 채택됐습니다. 특히 내년 여수 세계 선박남의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2028년에 열릴 COP33 공동 유치에 협력 기반을 다시 한번 공고히 다졌습니다. 제33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남해안 남중권에 공동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도 관련 안건을 상정했는데요. 협의회 시장 문수 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간 상생 협력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은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가 선박남해와 COP33 유치에 힘을 모으면서 지역 균형 발전과 동서화합의 기대감을 또 한 번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 개막을 500일 앞두고 여수시와 조직위원회가 국내외 홍보와 행사장 시설 공사 등 행사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조직위원회는 오늘 선박람회 개막 D-500일을 기점으로 30개국 300만 명 유치를 위해 세계 115개국의 협조 요청 공문 발송과 팸투어 등 국내외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주 행사장인 돌산지구와 부행사장인 개도 금오도 등 박람회 행사장 시설 공사도 오는 7월부터 본격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공과 철도, 선박 등의 접근성 개선과 예산 부족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며 정부기관, 전국 지자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에 나서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가 최근 저수온 피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원 규모 등 복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월과 3월 저수온 피해 현황을 파악한 결과 85개 어가에서 5개 어종 249만 마리가 폐사해 67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피해 내용을 행정안전부에 접수하고 전남도에 피해 복구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복구 계획이 해수부로부터 최종 확정되면 어가당 최대 5천만 원씩 총 31억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2년간 수산정책자금 이자 감면과 상환기간 연장 등이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 순천점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직원과 가해자로 지목된 관리자가 분리되지 않는 등 사후 조치가 미흡하다는 건데요.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달 말까지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매운동 등 단체 행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이마트 순천점에서 계산대 근무를 하는 김은아 씨.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심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마트의 한 관리자가 단기 계약직 사원에게 2분 빨리 교대하러 왔다는 이유로 화내는 모습을 본 게 시작이었습니다. 옆에 와서 눈물이 날 정도로 짓이기거나 찌르거나 귀에 대고 빨리빨리 찍어 빨리빨리 찍어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김 씨는 해당 사원이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됐고 동료들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마트 측은 제대로 된 조사나 피해 가해자 분리 같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도 해당 관리자에게 수개월간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등 심리적 압박이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동료들은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 아예 일터를 떠났습니다. 면담 요청을 하고 분리를 해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수차례 수백 번을 계속 하였음에도 사태가 해결되지 않자 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공론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마트가 이달 말까지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불매운동과 상경에 나설 방침입니다. 해결되지 않는다면 신식의 정용진 회장 집 앞에서 25번째 시민행동 촛불 집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마트 측은 감사팀이 조사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당사자 간 중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관리자와 직원을 근무 일정과 공간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분리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시가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미술관 지역 분관 확대 설립을 위한 정책적 검토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여수가 정부의 평가 기준에 부합하고 문화예술 기반과 공간적 여건을 갖춘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는 중앙정부의 정책 흐름에 맞춰 수요조사 대응 전략과 문화 정체성을 반영한 유치 논리를 구체화해 유치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 의회가 2027학년도 전남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동결하면서 전남도민의 오랜 염원이 좌절됐다며 정부가 공식 약속한 전남의대 설립에 대해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은 점에서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전남의대 설립은 정치 변화와 무관하게 이행돼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2027학년도에는 반드시 의대가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안 앞바다에 건설 중인 3.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집적화 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이 해역에는 오는 2031년까지 민간 투자 20조 원이 투입돼 아시아 태평양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들어섭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안군 임자도에서 자운도에 이르는 서남의 바다입니다. 이 해역 일대에는 오는 2031년까지 민자 20조 원을 들여 10개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발전 규모만 3.2기가와트로 아시아 태평양 최대 규모인데 정부가 이곳을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로 지정했습니다. 집적화 단지로 지정되면서 해상풍력 발전의 난제로 꼽히는 개통 연계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 생산된 전기를 육지로 수송하는 공동 접속 모선이 정부 주도로 건설돼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에 속도가 붙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남도는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지정과 함께 목포 신안과 해남 화원 산단을 중심으로 터빈과 블레이드, 하부 구조물 제조기업 100개 유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 2,500여 명을 양성하고 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도민 기본소득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년간 매년 2,450억 원의 REC 확보도 가능해져서 발전 이익을 도민과 함께 나누는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이 앞당겨지리라 기대됩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해상풍력 발전 규모는 30기가와트에 이릅니다.
이번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안해상풍력집적화단지 지정은 이 같은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과 산업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다음 달 3일 개교 90주년과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민과 함께하는 캠퍼스 공유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국립대학 육성사업 최우수 프로그램 중 하나로 매달 색다른 주제로 대학 구성원과 지역민이 함께 캠퍼스를 즐기는 시간입니다. 지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글로컬 3대 분야 전공체험, 어린이 공연, 캠퍼스 투어 등이 마련됐습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오는 26일 호남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교통망 확충 등 호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여수에서 순천 간 고속도로를 신설하고 전라선 철도를 고속화해 지역 이동을 원활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수건인 전남국립의과대학 설립으로 호남권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아울러 서해안 아리 백라인 집중 투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과 함께 동서 연결 교통망 신설로 호남과 영남 간 거리를 좁히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재로 의료 공백이 생겼던 고흥군에 다시 소아청소년과가 문을 열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21일부터 고흥종합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의 경우 지난해 10월 한 명 있던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공석이 됐고 고흥군은 고향사랑기금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인건비 지원 사업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2달 전 광주 송정 5일장에서 큰 불이 났는데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개인이 모든 피해를 감당해야 할 처지인데요. 피해 상인 절반은 화재 보험도 없는 상태입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에 난 불로 4억 원이 넘는 피해가 났던 광주 송정 5일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당국이 합동 감식을 벌인 결과 화재 발생 2달 만에 불이 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불이 난 범위가 넓은 데다 상가들이 모두 타버려서 불이 시작된 지점이나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불이 어디서 왜 났는지를 알 수 없다 보니 피해 상인들은 개인 화재보험으로 피해 처리를 해야 합니다. 피해 상인 14명 중 7명은 화재 보험조차 없어 수천만 원의 자비를 들여 가게를 복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이 난 지 2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복구가 되지 않았는데요. 화재 원인을 알 수 없다 보니 이 피해를 모두 개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광산군은 지난해 6월 화재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상가들이 서로 붙어있는 전통시장 특성상 한 번 불이 나면 순식간에 번지기 때문입니다.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재가 나면 되게 위험하겠다. 안전을 위해서 꼭 이거는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좀 시행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하지만 조례 홍보가 부족해 상인들이 잘 몰랐던 만큼 상인회 측에서 보험 가입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시장에 큰 불이 나버린 겁니다. 불경기 속에서 막대한 복구 비용을 전부 감당하게 된 상인들은 막막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진짜 솔직히 어렵죠. 조금씩 물건을 사가지고 장사하고 계셔요. 자기 아파트 담보로 대출도 받았어요. 물건을 구비하려고. 광산군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오는 12월까지 송정 5일장 공사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정부 지원금이 해마다 줄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개교 당시인 2022년부터 대학 예산을 250억 원 지원했으나 지난해 200억 원, 올해는 100억 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공과대학 관계자는 지원금이 줄어 실험 장비 등이 계획대로 준비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성 농업인 중 37%에 이르는 70대 이상의 고령자들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이 전남도 의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최명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는
열악한 농촌의 의료 인프라를 보조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부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대상을 현행 70세까지 해서 70대 이상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25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집안 치마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순천시가 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조사에 들어갑니다. 순천시는 집안 치마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뒤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점검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또 점검 결과에 따라 위험 지역에 대한 정비와 보수 공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